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전포고에 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이걸 왜 자기네들을 건드리는 걸로 봅니까? 죄가 있으면 벌이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출동할 예정이고, 드디어 김정숙의 옷값이 국가안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고 거기도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고, 또 백현동 등 수사가 강화되고 진전되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면 내로남불이고,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런데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남한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적반하장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가지고, 일요일에 기자들 별로 없거든요. 기자들도 좀 쉬고 싶어 하지 일요일 날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상호가 특별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기자들이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가가지고 들어봤더니 심각한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늘 국정 운영의 방향이 너무 한심하다면서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 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성남 백현동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 등등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게 국정이지, 잘못된 거 푹푹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그게 국정입니까? 뭐 다른 국정도 많지만 우상호가 예를 든 것만 본다면 그렇죠. 우상호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면서 현 정국을 진단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그룹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의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장동 벌써 수사가 끝난 줄 아나 보네. 우상호 이 사람 말을 찍어다 붙일 게 없으니까 대장동을 탈탈 털어봤더니 나오지 않더라. 지금 대장동 중앙지검에서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가가지고 또 딴 말하기 없기. 자, 우상호 위원장은 문재인 비리 수사에 대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강력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새까맣게 까먹었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무려 300여 명 가까이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고작 한두 명 가지고 저러는데, 양향자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청와대에서만 20명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고작 한두 명 건드리는 가지고 뭘 그래 긴장해요. 20명은 최소한 들어간다고 각오하고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다 알면서 그래. 우상호 위원장 주사파들이 원래 오리발 전문가들이지만 우상호 위원장 다 알면서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쪽팔리게. 우상호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당시에 7.26 하라 이거 뭡니까? AK 소총으로 쏘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알려져 있는 사안 가지고 갑자기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선수들끼리.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자신은 위기감에 쩔어가지고 지금 중구난방 막 내지르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내질러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선전포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 건 다 무조건 괜찮으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이제는 북로남불이냐,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남한이 하면 불륜이냐. 정치에서는 이 워딩,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부분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 뭐부터 생각납니까? 코끼리부터 생각나죠. 그래서 이 워딩 하나하나가 정치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로남불.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 민주당 자신과 북한은 예외라면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북로남불이다. 자, 어째서 민주당 자신과 북한만은 정의니 인권이니 이거를 주장을 못합니까, 민주당? 그러면 북한 김정은의 인권은 숭배하듯이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그냥 걸레쪽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말아먹은 것도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냐.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을 가리키면서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거를 공개하라 했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은 중세 마녀 사냥할 때나 즐겨서는 반지성적 어느 폭력이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검도가 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진다. 자, 이 지적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적입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은 인류 보편적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 추구하라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정치하지 말지. 우상호는 북한만 나오면 어떻게든 궤변을 늘어놓아 가면서 북한 편을 드는 것, 이 버릇부터 고치지 않으면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민주당 이렇게 되면 정당의 존재 가치마저도 2년 후에 거부당할 거예요. 정당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자, 우상호가 이야기했던 것을 진실 찾기로 잠시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해서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날 경찰이 밝혔는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정부 판단을 2년 만에 뒤집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AK 소총을 뜻하는 AK 소총의 구경이 7.62mm죠. 762를 언급하는 등 사살 정황이 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옛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감청한 자료에 따르면 762로 하라 하니까 예? 정말 762로 하라 말입니까? 라는 북한군 교수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정도는 알려졌어요. 지금 정보 공개해가지고 알아보는 부분은 북한 관련 내용은 762로 하라 하는 데서 거의 다 드러난 거고 그냥 사살하고 화형시킨 게 드러난 것이고 진짜로 정보 공개에서 찾아낼 것은 왜 멀쩡한 국가 공무원이 피살당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762로 하라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762로 하라 이게 말이 뭐예요? 예, 정말로 762로 하라 말입니까? AK 소총으로 쏘아라 이거 아닙니까? AK 소총이 7.62mm니까 북한군 나름대로는 음어였던 것 같은데 그 음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음어죠. 이렇게 뻔히 보이는 762로 하라 이런 감청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호는 절대로 정보 공개 응하지 못하겠다. 야, 이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걸 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물론 고등법원 법원장이 하면 되긴 하는데 고등법원 법원장도 완전 호남 출신인데다가 분명한 색깔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어떻게든 덮어나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동원된 겁니다. 감사원은 2020년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이다. 자, 여기서 감사원이 그냥 보통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조사국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꼼꼼하게 보겠다는 건데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리된 자료 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지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의외로 빨리 끝나고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조사국이 들어갔으니까 수일 내 또는 수주 내로 이 감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우상호는 그때 또 뭐라 그러느냐. 우상호는 앞으로 닥칠 일이 끔찍하기만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면은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주면은 다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감사원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사건들이 많죠.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슬쩍 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진 월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위를 뒤집고 감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이 또 이거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정치 보복이에요? 이거는 북한하고 관련된 문제지. 그러면 북한한테 정치 보복할까요? 북한한테 정치 보복을 할 방법이나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우상호는 신색깔론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걔들이 무기로 꺼내드는 게 항상 색깔론이에요. 색깔론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워딩이 돼 있다 이거죠. 즉 프레임이 짜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몰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정상 시스템으로 풀 문제라면서 절차에 따라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정보 공개 소송 대응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건 또 뭐냐? 그래 너가 정보 공개 안 하지. 3분의 2 가지고 정보 공개 안 하지. 그러면은 김정숙 즉 문재인의 처 정숙이 옷값 문제 그리고 의전 비용과 기타 특수활동비를 공개할까 말까 그걸 또 저울질한다는 보도가 나와버립니다. 우상호는 더 미치겠죠. 야 이거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 이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옷값 공개까지 나오는 판이 되니까 이거는 뭐 양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옷값 공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정숙이 옷값에 대해서도 이것을 국가 안보다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딱 지정해가지고 15년 동안 못 열어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정숙이 옷값이 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배꼽이 터질로도 다닙니까? 이게 미치는 노릇이죠.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너무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른다 하는 게 후안무치잖아요.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숙이 옷값을 갖다가 국가 안보다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탁 지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뭔가 큰일 난다 하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걸 국가 안보로 지정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버렸겠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상호는 아예 딱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못하겠다. 민생이 우선이다. 아니 민생은 자기네들이 다 말아먹었는데 아니 갑자기 민생 꺼내면서 3분의 2 그게 동의 못하겠다. 이 말이 많이 딸리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된 거를 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소송이 제기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송이 제기돼 있는 데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는 한 사람이에요. 피고가 된 정부가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 소송 걸어온 데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판에 응하지를 않으면은 판사는 한쪽에는 불출석으로 정리해버리니까 이 청구인이 이기겠죠. 청구인이 이기도록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재판정에 안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김정숙이 옷값이 국가 안보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고 정부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1심이 확정 판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바로 고등법원장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3분의 2 협조를 안 해가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팔딱팔딱 뛸 노릇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정숙이 옷값까지 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상호는 말 잘못 꺼냈다가 독박 쓰는 겁니다. 완전 독박을 뒤집어 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정숙이 옷값으로 확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재고 있겠지만, 잘 계산하고 있겠지만은 양측 다 굉장히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정보 공개 소송의 현황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다. 옷값뿐만 아니라 몽땅 다. 그러면 몽땅 다 해가지고 보니까 옷값은 이거는 공개해야 되겠다. 뭐 방어할 이유가 없다 하고 재판정에 안 나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하고 통화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보 공개 소송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부 정보 공개 소송 들어온 거 전부 다 보고 있다. 어떤 소송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부 초반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강조합니다. 통상 업무예요. 그러면서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들이 있다. 해당 소송들이 만약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를 한 경우라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나가게 된다. 이런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소하면 안 되니까 조사하자는 겁니다. 각 소송건과 승소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은 대응 안 하겠죠. 그러면은 청구인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소송과 항소에 대한 질문에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정리한 입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정수기 옷값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는 문제와 그 다음 정의롭나 정의롭지 않냐 이것만 따지고 와서 원론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수기 옷값은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이고 정수기 옷값이 국가 안보라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놨던 문재인은 그때부터 코를 사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인 문재인은 지금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잊혀지고 싶다 하고 문재인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문재인이 잊혀지기는커녕 트위터에 페북에 이어서 인스타그램까지 열고 SNS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이 인스타그램까지 진출해가지고 소셜미디어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신호라고 보세요? 문바들, 대깨문들을 다시 재결집시켜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죠. 눈에 보이죠? 작전 내용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SNS 활동을 늘리면서 지금 현재 올리는 이야기들은 뭐 상추가 떴고 배추가 떴고 고양이가 떴고 이런 거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근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여러 건의 수사와 더불어 심지어는 정수기 옷값까지 공개 여부가 나와버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문재인은 지금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대깨문들은 앞으로 문재인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국 사태 때 검찰청 앞에서 대깨문들이 와장창 모였는데 실제로 모인 인원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나간 것처럼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 다시 모인다면 용산 정도가 되거나 안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정도 되겠는데 그런 자리에서 왕창 모이는 그런 전략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우파도 그 근처 또는 다른 장소에서 맞불을 놔야 됩니다. 전에 조국 사태로 쟤들이 집결을 했을 때 우리 우파들이 광화문에서 집결해가지고 그 효과를 상쇄시켜버렸죠. 그와 같은 그림이 다시 재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끄러운 판에서 문재인은 다시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듯한 SNS 활동을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섭겠죠. 문재인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칼날. 문재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검찰 조직, 그리고 경찰 조직까지 지금 모처럼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본능적으로 정의감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뭔가가 속에서 우욱하고 발동해 올라가지고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는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과는 정의로움 여부에 따라서
갈라질 겁니다.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으냐.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